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1500만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이번 영상에서는 오랜만에 22조 수주 계약이 발생한 삼성전자, 이 가격까지는 오를 것 같다 라는 주제로 말씀드릴 건데요. 자, 우리나라 국민 주식이죠. 삼성전자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 또는 신규 매수 진입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또는 비중 확대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번 영상 시청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번 모멘텀의 의미와 또 적정한 비중 확대 또는 신규 진입 매수 구간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수익 극대화의 기회로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한민국 국민 주식 삼성주가에 무려 11개월 만에 7만원까지 상승하며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는데요. 마침 제가 7월 4일 이전 영상을 통해서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통해서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런 흐름들로 인해서 좀 주가가 상승한다면 69,000원에서 7만원까지 주가가 다시 한번 상승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자, 오늘 기준으로 74,000원 종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의 상승이 도대체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 상승을 했는지, 그리고 오늘 상승이 앞으로도 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이벤트인지 하나하나 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로 삼성전자의 주가가 중장기적인 실적 개선과 함께 구조적인 상승 국면에 진입할 수밖에 없을 것인지도 이야기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오늘 7월 28일 기준으로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 모멘텀은 바로 이 공시에서부터 출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침 일찍 삼성전자가 정규장이 개장하기 전에 이러한 수주계약 공시 발생을 했습니다. 단일 판매 공급계약 공시 내용으로 반도체 위탁 생산 공급계약이다라는 내용과 함께 작년 2024년 기준으로 삼성전자의 전체 매출이 300조 원이었는데 이번 수주계약 공시가 22조 7천억 원가량 되는 수주계약 공시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매출액 대비 7.6%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매출액 대비 규모가 크지 않다라는 점에서는 일단 상승 모멘텀이 확실하게 나왔다라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규장이 개장하자마자 이렇게 조금 소폭 상승 출발했지만 그에 따라서 그냥 음봉으로 밀리면서 좀 실망감의 흐름이 나타났고, 보통 이런 대기업들은 주요 계약 상대가 작은 회사이거나 그렇게 별게 아니라면은 계약 상대방이라든지 계약 내용에 대해서 비공개를 보통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계약 상대방이 글로벌 대형 기업이라고만 되어 있고 그 외에 나머지 내용들에 대해서는 경영상 비밀 유지 내용이 있으며 계약 기간도 2025년부터 2033년까지 8년이라는 시간 동안 공급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따지면 사실 뉴스만 봤을 때 연매출 300조 대비 22조 원이나 되는 규모라는 점에서 엄청난 규모 아니야 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겠지만, 사실 7.6% 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과 8년이라는 시간 동안 나눠서 공급을 한다는 점을 감안해보면 연간 1년 동안 실질적으로 공급 계약이 하게 되는 경우는 매출액 대비 1% 규모밖에 되지는 않기 때문에 전체 매출 300조 대비 연간 매출이 3조 원가량, 3조 원이 조금 안 되는 정도의 수주계약 공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따지면 사실 실질적으로는 엄청난 호재가 된다라고 볼 수가 없는데,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 글로벌 대형 기업이 도대체 어디냐? 퀄컴이냐? AMD냐? 도대체 어디지? 그동안 삼성전자가 같이 계약을 하겠다라고 했던 기업들이 어디였느냐? 사실 그동안 좀 역사를 좀 따져보면 최근에 어쨌든 퀄컴하고의 수주 계약에서 삼성전자가 조금 탈락됐었던 부분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퀄컴 쪽은 아닐 것 같고 AMD인가? 라는 이런 해석도 있었지만 일부 블룸버그 기사를 통해서 테슬라일 것 같다라는 내용이 떠돌았으며, 마침 우리나라 점심시간에 일론 머스크가 이러한 글을 남겼습니다. 바로 삼성은 테슬라가 제조 효율을 극대화하는데 협력을 할 것이며 이 점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제가 직접 생산 라인을 걸으며 진척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참여할 건데 마침 이 공장은 우리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A14를 생산하고 있었고 TSMC의 경우는 A15를 생산할 예정이며 설계가 막 끝났지만 삼성의 이런 텍사스 반도체 공장은 테슬라의 차세대 A16 칩을 생산에
전념하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통 일반적으로는 계약 상대방끼리 경영상 비밀 유지 계약을 맺으면서 서로 간에 공개를 하지 않는데,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딱 잡아서 우리는 삼성과 계약을 했다라는 내용을 밝혔으며, 이러한 밝혔던 내용에 따라서 결국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과 휴머노이드 로봇에 사용될 2나노 공정 기반의 칩을 미국 테일러 공장에서 생산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삼성의 첨단 파운드리 역량에 대한 시장의 신뢰 회복에 대한 신호로 해석을 하게 됐는데요. 사실 그런데 앞서 이야기 드렸듯이 매출액의 전체에 대해서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전체 매출을 100%로 잡았을 때 삼성전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DX 부분으로 전자기기입니다. 소위 에어컨, 냉장고, TV, 휴대폰을 열심히 잘 팔아야지만 매출 기여도가 가장 크다라고 볼 수가 있으며, 두 번째로 매출 비중이 큰 거는 반도체 부분의 DS 부분이 전체 매출의 37.5%를 차지하게 됩니다. 바로 기존에 우리가 잘 아는 레거시 반도체라고 하는 D램과 낸드고요. 이 DS 부분 안에 파운드리의 매출이 바로 전체 매출에서 8.8%밖에 되지 않습니다. DS 부분에서도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파운드리 매출 비중이 과거 대비해서 현저히 많이 떨어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를 들자면 2020년 당시에 삼성전자의 시장 점유율이 파운드리 부분에서 전 세계에서 19% 됐지만, 최근 기준으로 삼성전자가 전 세계에서 점유율이 7.7%밖에 되지 않습니다. 반면 TSMC의 경우는 최근 파운드리 점유율이 60%를 넘습니다. 소위 전 세계 파운드리 부분을 거의 독점을 하고 있다시피 할 정도로 과점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가 이 파운드리 부분에 있어서는 2024년 기준으로 5조 6천억 원 가량 적자를 기록했던 사업부며, 2025년 올해의 경우도 6조 6천억 원 적자를 볼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전체 매출에서 사실은 좀 까먹는 부분이었는데, 오늘 삼성전자의 이러한 파운드리 매출이 나왔고, 전체 매출의 8.8% 차지하고 있는 파운드리 부분에서 오늘 계약이 나온 22조의 경우는 전체 매출의 7.6% 가량의 매출이 되며, 파운드리 사업부 전체에서의 86% 가량 정도가 됩니다. 즉 86% 가량의 수주 발생이 됐다라는 건 올해가 6조 6천억 가량 적자를 볼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이번 수주로 인해서 올해 하반기에 손실이 축소되고 구조적인 전환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발생을 했으며, 그동안 구조조정을 하고 기술 성과가 나지 않던 와중에 삼성전자의 기술 성과가 좀 가시화됐으며 다른 고객사들하고의 신규 수주로도 이어질 수 있지 않나? 라는 기대감이 반영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즉 삼성전자의 그동안 주가가 올라가지 못했던 이유 중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예를 들자면 엔비디아에 HBM을 공급하지 못했고 퀄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하며 기술적으로 SK하이닉스에 뒤처졌다라는 이러한 악평을 받아오면서, 혹평을 받아오면서 주가가 억눌러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이 와중에 파운드리 수주가 발생하면서 새로운 모멘텀이 발생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늘 수주 계약 공시가 별로 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주가가 6.8%가량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객관적으로만 따지면, 단순하게 수치적으로만 따지면 매출에 고작 기껏해봤자 7.6% 비중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6.8% 올라갈 만큼의 호재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동안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워낙 혹평만 있다가 이번에 이러한 모멘텀, 파운드리 사업부의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오늘 좀 오버슈팅을 했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이 삼성전자의 주가의 상승 모멘텀은 제가 지난 7월 4일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전방 고객사, 전방 산업인데, 에어컨이 잘 팔릴 것이냐, 냉장고가 잘 팔릴 것이냐, 스마트폰이 잘 팔릴 것이냐. 사실 나머지들은 충족시키기 어렵다고 할지라도 스마트폰이 잘 팔리고 있고 잘 팔릴 가능성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일단 DX 쪽에 대한 매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DS 반도체 쪽도 역시 꾸준하게 수출이 잘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더블 호재로 인해서 올해에 대한 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었던 와중에 유독 적자 사업부인 파운드리 쪽에서도 적자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조금 턴어라운드 될 가능성이 생겼다라는 점에서는 앞으로 삼성전자가 올해 상반기, 작년 하반기 정말 부진했지만 이제는 좀 주가가 턴어라운드 될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은 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당장의 주가 올라타도 될 것이냐, 아마 이게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앞서 영상을 통해서 7만원 정도까지는 올라가되 거기쯤에서 막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드리며 일단 단기적인 목표가는 7만원을 얘기 드렸고 그 뒤에 조금 더 길게 보면 74,000원 정도가 예상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미 7만원까지는 기록하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주봉상 이동평균선들이 밀집되어 있던 요 전고점 구간, 여기는 개파락 구간이면서도 여기 전고점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막힐 거로 봤지만 오늘 주봉 캔들이 이 이평선을 돌파하면서 올라왔다라는 점에서 그러면 이전의 추세가 지지를 받았던 구간이며 이 지지 구간이 깨지면서 하락 추세로 바뀌었다라는 점에서 74,000원까지 이전 7월 4일 영상을 통해서 얘기했던 74,000원까지 단기적으로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저는 74,000원까지 좀 더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했지만 오늘 이슈로 인해서 74,000원까지는 조금 빨리 올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앞에 장대 음봉과 직전 추세대를 지지받았던 74,000원 구간까지는 단기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보유분들은 이 구간까지는 좀 상승을 노려봐도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만약 신규 매수를 진입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성전자의 과거 역사상 주가 흐름들을 쭉 한번 보면 잘 아실 건데요. 기본적으로 삼성전자의 10년 차트를 보시고 20년 차트를 보면 삼성전자 대형주고 대한민국의 국민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테마주처럼 이렇게 올라갔던 적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주가가 상승 후에 일정 부분 조정을 주고 상승 후에 조정을 주면서 충분히 매물 소화 기간을 거치면서 N자형 파동을 그리는 게 일반적인 성격입니다. 또한 앞서 이야기 드렸다시피 오늘 상승이 과연 정당한 상승이냐? 숫자로 본다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투자 심리가 억눌러 있었던 부분에서 투자 심리가 조금 개선이 됐다라는 정도이지 숫자로만 보면 사실 연간 매출에 기껏해봤자 3조 원이 안 되는 수준의 계약 공시이기 때문에 당장 저는 드라마틱하게 상승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개선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돼서 74,000원 정도까지 주가가 올라가고 나면 주봉상 있는 20주선과 또는 60주선하고의 이격도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과거 2024년, 2023년 이때 주가들을 잘 보시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올라간 후에 이렇게 조정받고 이렇게 상승하고를 반복한다라는 점에서 저는 74,000원까지 올라간 다음에 60주선까지 다시 매물 소화 과정을 겪고 나서야 다시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 상승 시도가 나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길게 봤을 때는 2026년까지의 실적 증가를 예상케 만드는 분명한 거는 트리거가 발생했다라고 봐야 되겠지만 주가는 다이나믹하게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74,000원을 단기적인 목표가 정도로 설정하신 다음에 만약 신규 매수를 진입을 고려한다면 74,000원 이후에 일정 부분 매물 소화를 하면서 60주선까지의 조금 이격도를 줄여놓고 그런 과정에서 다시 매집 과정을 겪고 주가가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구간들을 좀 노려서 진입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어쨌든 테슬라 계약을 통해서 이제 일론 머스크와 함께 이 미국의 테일러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될 여력은 생겼습니다. 사실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지금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아서 미국의 테일러 공장에 대해서 투자를 축소하고 이런 가동도 자꾸 연기를 해오던 상황이었는데 일론 머스크의 수주계약 공시로 인해서 약간의 숨통 정도 트였다라고 봐야 됩니다. 조금 더 안 좋게 표현하면 마치 숨이 헐떡헐떡 하고 있는 와중에 인공호흡을 불어 넣어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호흡 불어줬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환자가 벌떡 일어나서 뛰어다닐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회복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은 되지만 조금 속도 조절이 좀 필요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점진적으로 실적이 하반기 들어서 조금씩 개선이 된다라면 지금은 단기적인 호재지만 중장기 방향성에서는 좋은 트리거로 작용이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장 미국 테일러 공장을 빠르게 투자를 하고 빠르게 공장을 가동률을 높이지는 못할 겁니다. 삼성도 좀 환경적으로, 대외적으로, 인플레이션도 그러며 보호무역주의도 그렇고 관세에 대한 부분들도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74,000원 단기적인 흐름 정도는 예상을 해보되, 조금 신규 진입을 한다면 매물 소화 과정을 충분히 겪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매직 구간을 거쳐서 주가가 리레이팅 될 때 그때 진입을 고려해 보셔도 충분한 기회가 될 수 있다. 다만 어쨌든 삼성전자의 이런 미국발 또 테일러시에 대한 투자가 확대된다는 소식이 나오게 되면 결국 파운드리 업황에 기댈 수 있는 업종들 그리고 관련 종목들이 또 회복을 하게 될 건데, 뭐 예를 들자면 대표적으로 고객들의 온보딩이 증가가 되면 턴키나 A6 프로젝트가 확대됨에 따라 바로 팹리스 업체들이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 설계하우스라든지 EDA, IP 업체들이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가온칩스나 AD 테크놀로지 같은 기업들도 투자 심리가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할 거고, 또 어쨌든 선단 투자가 확대되고 가동률이 상승을 하게 되면 뭐 식각이라든지 증착이라든지 애싱, 어닐링 이런 장비들에 대해서 증설이나 교체 작업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역시 뭐 PSK나 머니까 IPS, HPSP, 유진테크 이런 기업들에도 투자 심리가 회복할 수가 있으며, 미세화나 EUV 공정에 대한 비중 확대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소재 업체들에 대한 관심도도 높여야 될 것이고, 추가로 파운드리가 되면 당연히 그에 따른 후공정 업체인 오사트에 대해서도 투자 심리가 살아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관련된 종목들이 그동안 주가가 가지 못했다면 어쨌든 점진적으로 투자 심리가 회복함에 따라 결국 주가가 점진적으로 저는 회복 상승 추세를 보일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런 반도체 소부장에도 충분한 투자 기회가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보시고 투자 기회로도 활용을 좀 해볼 수 있는 앞으로의 기회를 살려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됩니다. 자, 오늘 영상 이렇게 여러분들과 삼성전자의 테일러 공장에 대한 호재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 생활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 저는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